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수원 통리시 기자협회 조영 총무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수원 통리시의회 이찬용 우리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특례 시민과 지역구인 권선 이동, 곡선동 주민께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선이동, 국선동 주민 여러분, 이찬용 의원입니다. 먼저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으로서 지난 2년간 가장 크게 느낀 건 결국 정치도 행정도 사람이 중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마음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늘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도시미래위원회가 집중적으로 다룬 그 주요 조례안에 대해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안건이나 그동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조례는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한 줄이 바뀌어도 영향을 미치는 부서가 여럿이고 정책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그만큼 도시미래위원회는 모든 안건에 대해 신중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기에는 수원시의 건축물의 지역 고유의 색깔을 더하고 공공건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원이 도시 경관을 한층 더 정돈되고 매력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 네이버 1784개 방문해서 보신 AI 및 스마트 워크 기술이 수원시 행정에 어떻게 전복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인상 깊은 방문이었습니다. 단순한 사무 공간을 넘어 기술이 어떻게 사람의 일과 시간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784에서 본 자율주행 로봇과 이를 제어하는 AI 통합 시스템, 그리고 전 건물이 하나의 스마트 생태계로 작동하는 모습은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수원시 행정에도 이런 기술이 충분히 접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챗봇을 통한 민원 응대 자동화, 문서 작성 지원 시스템,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협업 환경을 통해 공무원의 행정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겠습니다. 또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도시 인프라 관리와 재난 대응, 교통 흐름 시뮬레이션 등의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시도 이미 AI 교육과 국책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보다 시민 중심의 구현입니다. 사람을 위한 스마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장, 광교, 화장 현장 점검을 다녀오셨는데 수돗물 공급 안정화에 관련해 어떤 개선점이나 시급한 과제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수원시의 수돗물은 전국적으로도 품질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작년에 냄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수장 현장 점검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재점검했습니다. 특히 상수관이 오래된 곳이 많아 유수율, 즉 공급된 물 중 실제 사용되는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 노후 상수관 교체 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돗물 공급 시스템 전반에 스마트 관제 기술을 도입해서 예측 관리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물 문제만큼은 시민들에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접 현장을 다니시면서 위원장님 활동을 하셨네요. 그럼 서수원 종합병원 건립은 지역의 큰 관심사입니다. 병원 건립 진행 성향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서수원 덕산병원은 올해 말 1단계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오랜 수건 사업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자금 문제로 공사가 한동안 멈췄던 만큼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사업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자금 확보의 어려움, 운영 리스크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시와 병원 측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의료시설이 아니라 서수원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는 믿을 수 있는 공공 의료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이 많이 갖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군공항 소음 문제는 정기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최근 그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실질적인 대책 중 가장 주목될 만한 내용은 혹시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군공항 소음 문제는 정말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사안입니다. 최근 정책 토론회에서도 민간공항처럼 실질적인 소음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물론 법과 기준을 바꾸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결국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시미래위원장이 된 만큼 이 사안을 정치적 논쟁이 아닌 실질적 해결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사 공사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데 의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신청사 공사 지연 문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큰 우려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지난 3월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직접 신청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집행부로부터 진행 사항과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시의 청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 공간이자 의정활동의 중심축이라고 강조드렸고 장기간 지연됐던 만큼 더 이상 일정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기존 하도급 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해 공사가 재개됐고 올해 말 개청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시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디지털 트윈, 스마트 오피스 등 새로운 기술을 접하셨는데 수원시가 스마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구상 중인 방향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 도시는 단지 기술이 많이 도입됐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시민이 삶이 얼마나 더 편리하고 안전해졌는가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처럼 기술이 오히려 시민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미래위원회는 스마트 도시가와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 AI 활용 등 다양한 기술 도입을 논의하면서도 동시에 시민 데이터의 보호와 윤리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람 중심의 도시 운영이 더 중요해집니다. 수원시가 진정한 스마트 시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함께 고려한 기반을 꼼꼼히 다지겠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조례 심사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의회와 행정 간의 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회와 행정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지향점은 시민이 편한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명한 소통과 상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감시와 견제 역할도 있지만 행정의 좋은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직접 현장을 보고 또 주민 목소리를 듣고 또 행정의 입장을 파악하면서 중간에서 조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역할을 잘 이어가며 의회의 행정이 함께 정책을 완성해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우만 테크노밸리 부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신 후에 교통 체계나 주거지에 비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확인된 주요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의회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장을 둘러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입지는 참 좋은데 생활권과의 연결이 다소 아쉽다는 점입니다. 부지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인근 유휴 공간이라 외부 도로망은 잘 갖춰져 있지만 정작 주변 주거지에서 걸어서 접근하기엔 동선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산업단지 조성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보행자 접근성, 교통 흐름, 또 공공시설 배치까지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또 AI 바이오 중심의 첨단 산업 유치가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상학 연계뿐 아니라 주거와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도시미래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획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나 시민 의견 수렴도 적극 추진해서 수원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참석한 기자협회 회원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기자협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지역의 현장을 지켜봐 주시고 또 필요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셔서 저희도 더 긴장하고 더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시의원이라는 자리는 시민들과 행정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또 시민 여러분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늘 시민 곁에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원 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영 위원장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